안녕하십니까, 이현민입니다. 오늘은 HTS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해외 선물 거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 HTS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모두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먼저 HTS를 다운받고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 HTS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쓰는 화면들에 대한 환경 설정과 그 구성, 그 다음 차트 설정, 스토어, 호가창 설정 방법과 자세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TS를 다운받으려면 키움 증권 사이트를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키움에 접속하시면 맨 하단에 트레이닝 패널이라는 항목 아래에 영웅문이라는 HTS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 키움은 크게 HTS가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국내용과 해외용인데 영웅문 4는 국내 주식과 국내 선물 옵션을 거래할 수 있는 HTS고, 저희가 매매하려는 대상인 해외 선물 제품과 미국 주식 같은 것들은 영웅문 W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문 W를 누르시면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설치 파일을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서 다음 누르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영웅문 W 아이콘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HTS가 실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광고 배너나 공지사항 같은 여러가지 창이 떠서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환경 설정에서 꺼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뜨는 것을 좋아해서 배너를 다 끈 상태로 실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먼저 화면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 간단하게 위에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기능이나 화면을 정리해 놓은 메뉴바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단축바라고 해서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화면과 기능들을 빼놓으면 쉽게 빠르게 접근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돋보기는 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버튼이고, 뒤에 이 디스켓 모양의 저장 버튼은 내가 배치한 화면 상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인데 HTS를 다음번 껐다가 실행해도 내가 열어놓은 창 상태로 그대로 복귀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출력과 스크린샷 이런 기능들이 단축 버튼에 제공되고 있고, 환경 설정을 통해서 언제나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저희가 실제 차트나 호가창을 띄워서 매매를 하는 주 화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상태바는 티커바라고 해서 저희가 주로 중요시 여기는 지수 항목이나 뉴스들을 등록해서 항상 공지처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 환경 설정에 대해서 둘러보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HTS를 사용할 때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상당히 편리한 나만의 HTS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환경에 보시면 제일 처음 말씀드린 광고 배너라든지 공지사항들을 띄우지 않으려면 이 체크박스가 처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해제하시면 깨끗한 상태로 HTS가 실행이 됩니다. 참조하시고, 그 다음 시작할 때 프로그램 종료 시 모든 구성 상태로 띄우기, 종료 시 모든 가상 화면에 화면을 저장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종료한 시점에 열어놓은 창들을 HTS가 기억해 뒀다가 다음번 HTS를 실행할 때 그대로 다시 복귀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중요한 건 글꼴 설정인데 시력이 좀 나쁘시거나 눈이 좋지 않으신 분은 글씨 크기나 굵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화면 설정에서 이 메뉴 구성이란 것이 있는데 이 메뉴 구성은 처음 설명드린 이 메뉴바
메뉴바의 항목을 필요 없는 항목을 지우거나 추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X 마진 부분은 모두 지운 상태로 HT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박스가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 아래 메뉴 툴바, 메뉴 툴바는 이 단축 메뉴 이 부분에 대한 설정 화면입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항목들, 그러니까 내가 자주 사용하는 화면들은 추가했다가 또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얼마든지 수정하실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도구 모음, 도구 모음은 단축 메뉴 앞부분에 대한 설정 화면입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체크박스를 통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배색은 HTS 전체 창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화면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티커 툴바는 이 아래에 바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저 같은 경우 S&P 500과 코스닥, 국내 코스닥 지수가 뜨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수 항목을 뜰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누르시면 아래 티커바에 해당 지수 항목들이 표시가 되고, 또 뉴스, 어디에 뉴스를 띄울지 선택하셔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알람 설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이 시작하거나 종료되기 1분 5분 전에 알람이 뜨도록 해서 매매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환경 설정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HTS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차트 화면인데, 영음원 W에서는 차트 화면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는 종합이고 하나는 미니 차트입니다. 미니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목을 동시에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미니 차트 같은 경우에 다양한 종목을 동시에 열 수 있는데 꼭 4가지가 아니라 6가지, 7가지, 10가지 얼마든지 확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윗부분에 기능 아이콘들을 보시면 중복 생성 허용이란 아이콘과 가로 세로라는 항목이 있고, 핀, 그 다음 글씨, 폰트를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도움말을 열 수 있는 아이콘들이 제공됩니다. 중복 설정이라는 것은 이 중복 설정을 해 놓으면 똑같은 미니 차트를 반복해서 또 띄울 수가 있지만, 중복 설정 안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미니 차트를 다시 실행하더라도 하나밖에 실행이 되지 않게 속성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중복 생성 허용이 된 상태인데, 여기 자물쇠 표시가 나면서 중복 생성 허용을 막으면 미니 차트가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4가지의 상품이 아니라 만약에 5가지, 6가지 혹은 창을 배치하는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얼마든지 가로 세로 기능 아이콘에서 내가 원하는 창 상품 나열수와 그 다음에 배치 상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차트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화면도 마찬가지 상단에 기능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기능은 방금 미니 차트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데, 중복 생성 허용 아이콘과 핀 고정 아이콘, 글씨 폰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중복 고정 아이콘 같은 경우에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차트 화면을 하나만 띄울지 여러가지 띄울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중복 허용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 핀 상태가 되어 있으면 여러 차트를 띄웠을 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2개의 차트를 띄웠을 때 내가 만약에
핀을 이렇게 고정해서 이 두 차트가 종목이 연동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종목을 바꾸면 상품을 바꾸면 다른 차트도 핀으로 고정된 차트들이 연동되어서 같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핀이 풀리면 선택한 차트만 종목이 바뀝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차트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맨 앞부분 서류 형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은 차트에 지표를 추가하거나 신호 검색기, 강세 약세장 모멘텀 표시기,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것들을 차트에 반영해서 추가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게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고, 그 뒷부분에 나타난 것은 내가 현재 보고자 하는 차트의 상품이 표시됩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상품의 차트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선택된 상품에 대한 이름이 이 뒤 라벨에 표시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검색하려면 요 상품 고유 넘버 뒤에 있는 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종목 찾기라는 창이 실행이 됩니다. 이 종목 찾기 창에서 지수, 통화, 금리, 금속, 에너지 같이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해당 상품들을 아래에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스닥을 거래하고 싶다 할 때 이 나스닥 항목에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이 해당 거래 가능한 월물이라고 하는데, 이 노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에너지에 크루드 오일을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크루드 오일 항목에 노란색 칸 계약, 월 계약을 선택하셔야 거래 가능한 해당 계약의 차트가 뜹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신호 수신기를 만약에 추가했을 때 수신음에 대한 설정인데,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뒤에는 내가 선택한 상품에 대한 이름이 표시되고, 그 뒤에 가장 중요한 차트의 시간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단촉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선택할 수 있고, 분 차트, 틱 차트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 차트와 틱 차트를 선택하실 때는 또 세부적으로 분 단위, 틱 단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숫자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시간 단위와 시간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월 단위 선물은 월 단위로 차트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연결을 하게 되면 월 단위가 아니라 과거에 시장의 가격 변화 정보를 추가로 가져와서 차트를 좀 더 광범위하게 크게 통찰력 있게 보기 위해서 자료를 추가로 가져올 때 쓰는 게 연결 차트입니다. 연속조회 버튼은 내가 만약에 시간을 여기서 데이터를 더 추가로 가지고 오고 싶을 때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추가로 더 불러오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변화를 더 길게 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매수 매도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호가창 설명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매수 매도 주문을 넣어서는 장중 빠르게 움직이는 호가창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문을 넣지는 않습니다. 이게 있다고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이 차트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기본 상태로 돌아가서 일봉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HTS를 설치하면 이렇게 기본 차트가 실행이 됩니다. 물론 많이 없죠. 뭐가 지표라든지 저희가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보는 스토캐스틱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이평들을 저희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평이 추가되어 있지만 이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평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와 맞지 않을 경우 이평을 선택해서 색깔을 변경하거나 이평의 기간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평을 지우겠습니다. 기존 이평을 지우고 처음부터 차근히 차트 세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이평을 추가해야 되는데 차트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지표 추가를 하거나 아까 지표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을 불러서 기술적 지표에서 가격 지표 이렇게 해서 가격 이동 평균을 추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추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표 추가를 선택하시면 HT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표들 항목이 뜹니다. 여기에서 가격 이동 평균을 찾아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 이동 평균이 있죠. 이게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쓰는 주기와 그 다음 이평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쓰는 이평은 5위평과 22평, 60, 120, 242평 이렇게 쓰고 여기 보면 가격 종가 기준 이평의 종류는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키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수 이동 평균을 사용합니다. 뭐 단순을 쓰셔도 상관없고 지수 이동 평균을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 설정에서 5위평에 대한 색깔, 선 굵기 등을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5위평을 검정색으로 22평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62평을 빨간색 좀 굵게 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122평은 주황색, 242평은 녹색. 저는 이렇게 해놓고 2평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2평을 추가하고 싶은데 그 추가할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가격 이동 평균을 한 번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표 추가, 아래에 가격 이동 평균 적용하시면 지표가 한 번 더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이번에는 이제 저 5위평, 12평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저희가 앞전에 모자랄 때 242평 이후에 482평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82평만 쓸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이 평들은 체크박스를 해체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482평을 까만색으로 이렇게 추가하면 이평 기간을 더 많이 추가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지표를 반복적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 거리량과 봉 차트 사이의 간격은 이 중간에 있는 선을 마우스를 가져다 가시면 서로 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근처에 가져가셔서 이렇게 서로 구분하는 비율을 설정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스토캐스틱 설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지표 추가, 그다음 스토캐스틱을 찾아야 되는데 S, 영문 S를 누르면 S로 시작하는 항목 중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스토캐스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아래에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기간이 아니죠. 일단 스토캐스틱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2개를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2개, 하나 더, 스토캐스틱 슬로우. 자, 이렇게 3개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533, 1066, 2012 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가된 스토캐스틱에서 스토캐스틱 제목을,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 2번 빠르게 누르시면 해당 항목의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간을 바꿔보겠습니다. 533 1066 20, 12, 12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고, 아래 선에 대해서 또 수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 라인을 더블 클릭하시면 방금 지표 설정 창이 한번 다시 뜨는데, 라인 설정에서 해당 선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선을 점선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D선을 선택하고 스타일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3가지 스토어 중에 20, 12, 12의 K 라인을 굵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표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이 장중에 매매할 때 이 지표를, 이 스토캐스틱이 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상단으로 옮겨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표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 지표의 글씨 부분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버튼을 떼지 말고 그대로 위로 올리면 요 끝 경계선을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로 놓으면 위치가 바뀝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요번에는 봉 차트와 20, 12 사이에 여기에 166을 넣어야 되니까 166 글씨 부분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위로 쭉 끌고 가면 이 경계선쯤에서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기존의 스토캐스틱 166과 겹쳐서 표현되거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경계선의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었을 때 놓아야 지표가 정확히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좀 더 간결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봉 차트가 너무 이렇게 납작해지면 안 됩니다. 캔들 차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스토캐스틱이 차지하는 영역이 크면 정작 중요한 캔들의 변화를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이렇게 적당히, 자, 경계선에서 이렇게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설정이 완료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설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설정을 다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한 설정을 저장을 또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시간 들여서 한 설정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일봉 차트에 대해서 설정을 한 가지 마친 겁니다. 근데 주봉이나 월봉, 분 차트와 틱 차트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똑같은 일봉 차트에서 했던 그 설정을 똑같이 시간 단위로 모두 다 한 번씩, 최초 한 번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것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요 차트 화면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차트 툴 저장 보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디스켓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차트 툴 관리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걸 누르시면 현재 차트 설정 상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 단위별로 설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 툴 관리 저장도 시간 단위별로 따로따로 다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일봉 차트 스토어, 예를 들어 가상으로 이름을 뭐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일봉 스토어 유평 차트,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등록 누르시면 차트 이 설정 상태가 저장이 완료됩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주봉, 월봉,
분 차트, 틱 차트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팁 부분인데, 기본 차트 상태에서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원래 기본 상태는 이 음봉 캔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비우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캔들을 선택하셔서 캔들 설정에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캔들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캔들에 대한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음봉 차트 영역을 비우고 싶다, 그러면 영역 채우기를 취소하시면 이런 식으로 음봉 차트가 비워집니다. 이렇게 차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캔들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캔들 설정에서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캔들이 아니라 다양한 차트 스타일들이 HTS에서 제공됩니다. 뭐 그물망 차트, 지그재그 차트, 그 다음에 뭐 볼륨 바 차트,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미국에서 쓰는 바 차트, 미국식 바 차트와 일본식 봉 차트,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해서 쓰실 수 있고, 또 속성에 가시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차트 오른쪽에 퍼센테이지가 나온 등락률 이런 것들 표시할지 말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기준선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가, 고가, 저가, 중가에 대해서 당일의 시가, 저가, 종가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당일 가격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표시하도록 체크를 넣으면 차트상에 시가, 종가에 대해서 라인이 그려지면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뜨지 않는 이유는 오늘이 주말입니다. 그래서 당일에 시가, 저가, 종가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라인이 표시되지 않는데, 장중에 시장이 열리고 차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일에 시가, 저가, 고가, 저가가 차트에 바로 그려집니다. 오늘은 장중이 아니기 때문에 당일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라인이 뜨지 않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전일도 안 되겠네, 그죠? 일요일이니까 피봇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봇이라는 것은 차트 프로그램 자체에서 기준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자동으로 표시해 줍니다. 잘 쓰지는 않는데, 자, 여기 보시면 피봇 라인 설정창에 피봇 라인을 설정하니까 고점 저항과 저항 자리와 지지 자리 라인들이 끄여서 차트에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이 얇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아래 요 부분들이 요 라인들이 아까 설정한 피봇 상태, 피봇 라인입니다. 이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러가지 또 다른 기준으로 차트에서 내가 어떤 중요한 중심선을 항상 표시하고 싶다 하시면 사용자 정의에서 설정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차트 설정에 대해서는 거의 90% 정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100% 활용하는 고급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함수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 설명에서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이 정도 설명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안쌤TV 단톡방이나 해당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대한 설정과 화면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움 W에서 제공하는 주문 창의 종류가 다양한데, 실제로 저희가 쓰는 것은 여기 해외 선물 옵션 호가 주문 2라는 주문 창만 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 파생 주문 종합이라고 하는 키움증권 HTS에서 제공하는 호가 주문창 중에 가장 기능이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가장 방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주문창입니다. 여기에서 해외 선물 모든 상품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 해당 상품을 선택하면 호가창과 시간대별 가격 추이, 그 다음에 틱 가치, 증거금, 유지 증거금이 얼마냐까지 자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문을 쓰게 되면 왜 쓰지 않느냐면, 주문을 넣을 때 매수, 매도, 이게 정정 주문을 이렇게 탭을 일일이 선택해서 상품 선택하고 가격을 선택하고 가격을 넣고 주문 수량 넣고 해야 되는데, 이런 속도로는 실제 장중에 빠르게 움직이는 호가창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장중에서는 실제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 포지션이 중장기거나 스윙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데, 보통 장중 스캘핑이나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주문창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문창도 있다 정도는 참조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해외 선물 옵션 호가 주문 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호가 주문 창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가 주문 창을 보시면 요 맨 윗부분은 내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주문을 할지 선택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차트에서 보았듯이 돋보기 아이콘, 그 다음에 선택한 상품 이름이 라벨에 표시되고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입력란이 표시됩니다. 돋보기 창을 누르면 마찬가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나스닥백을 만약에 100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다 그러면 그 해당 라인에 있는 노란색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 나스닥백을 주문할 수 있는 상태로 호가 주문창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 넣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반드시 비밀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주문이 들어갑니다. 비밀번호가 없으면 주문이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빈 공간은 만약 주문이 가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매도 포지션으로 몇 계약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에 들어가 있는지가 표시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현재 내 계약이 체결된 상태를 표시할 수 있고, 그 옆에 칸에는 주문을 넣을 때 몇 계약을 넣을 건지 그 숫자를 입력하시는 칸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 칸에 대한 단축키가 있는데, 톱니바퀴가 이 호가창에 대한 설정창입니다. 이 설정창에서 미리 계약 수를 이렇게 지정해서 넣어줄 수 있고, 이 설정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맨 아래에 있는 한 번 클릭 시 주문 정송이라는 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문을 넣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주문을 정말 체결할 건지 물어보는 확인 창까지 뜨게 되는데, 그걸 확인을 눌러야 최종적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장중에 빠르게 변하는 이 호가에 빠르게 주문을 넣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확인 창과 더블 클릭하는 부분을 원 클릭으로 바로 주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 번 클릭 시 주문 정송 창에 이 항목에 체크창에 체크를 하면 한 번 클릭으로 확인 없이 그냥 바로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잦은 실수가 주문 실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문 실수가 잦다 할 경우에는 이 체크박스를 해체를 하시고 확인해서 주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호가창에 대한 사용이 익숙해지시면 체크를 하셔서 원클릭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 환경 설정창에서 보실 부분은 이 정도이고, 다른 부분은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 가능, 매도 가능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잔금에서 현재 내가 매수 몇 계약을 할 수 있나, 매도 몇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최대 계약 수가 이 주문 안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문을 넣는 란인데 이 창의 가운데 가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왼쪽이 매도이고 오른쪽이 매수입니다. 일단 기본 화면 상태로 바꾸고, 그래서 이 왼쪽 매도, 즉 현재 가격에서 떨어질 것 같다 하면 매도 주문을 넣어야겠죠. 그러려면 왼쪽 매도의 파란색 이 칸들이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재가 6,531달러에 매도 주문을 넣겠다 하시면 이 가격 기준 왼쪽 매도란에 지정가란 파란색 색깔이 칠해져 있는 칸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중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이 안 들어가는데 이 칸에 클릭을 하셔야 주문이 체결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 주문은 어떻게 청산하느냐, 내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가격이 떨어져서 6,526.25달러에 만약에 가격이 내려와서 여기서 내가 넣은 매도 주문을 청산하겠다 하시면 이 호가창 중심은 오른쪽이 매수입니다. 매도는 매수로 청산해야 되고 매수는 매도 지정가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한번 더 클릭하면 주문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서 매도 주문의 청산은 매수에서, 매수 주문의 청산은 매도 해당 색깔되어 있는 칸에 원하는 청산하고자 하는 가격 라인에 맞춰서 클릭하시면 청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측을 잘못해서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 버릴 경우에는 빠르게 마찬가지 빨리 끊어야겠죠. 그래서 해당 지정가에 클릭하시면 빠르게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로스컷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탑로스라고 하는데, 이 스탑로스는 오른쪽 확장창을 보시면 이 확장창은 톱니바퀴 환경 설정 아이콘 옆에 추가창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나오는데 여기에 스탑 주문 활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시면 차이가 보이십니까? 지정가 칸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양옆에 각각 스탑이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만약에 내가 현재 6,531달러에 매도를 넣었는데 이게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내려가면 익절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 반대로 올라가 버릴 경우에 내가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감안하겠다, 이런 손실 제한 주문을 반드시 주문과 동시에 넣어야 됩니다. 그때 매도에 대한 손실 제한 주문을 반대편 매수의 스탑에다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공식적으로 장중 나스닥을 60틱 손실을 60틱을 주는데, 자, 틱이란 이 해당 한 호가의 한 칸이 한 틱입니다. 1틱, 2틱, 3틱, 4틱, 5틱, 6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내가 이 매도를 넣은 가격에서 60틱을 올라가셔서 스탑 로스를 이렇게 거시면, 그러니까 내가 손실 제한을 몇 틱을 10틱이다, 20틱이다, 30틱이다 계산을 하셔서 원하시는 손실 제한 그 가격에 스탑 로스를 거시면 됩니다. 반대로 매수를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 스탑 로스는 반대편 매도의 스탑에다가 원하시는 가격에 스탑 손실 제한 가격에다가 클릭하시면 매도 주문이 매수 스탑 로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여기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탑 잔량 자동 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손실에 대해서만 스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 보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중에 실시간으로 내가 지정가를 눌러서 바로 청산할 수도 있지만 목표가를 만약에 정하고 이 정도 틱, 예를 들어 한 100틱 수익 아니면 뭐 50틱에 나는 수익에 만족하겠다 하면, 현재 내가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50틱 높은 곳에 반대편 매도 스탑에다가 걸어버리면 이건 이익 보존이 됩니다. 지정가와는 다릅니다. 지정가는 바로 처리가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탑에다가 이익 보존과 그리고 반대편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스탑 로스를 두 가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여기 6,531달러의 매수를 들어갔다. 그럼 다행히 내가 예측한 대로 올라가서 이익 보존이 됐을 경우에는 아래에 스탑 로스 걸어 놓은 것이 여기 스탑 잔량 자동 취소를 누르게 되면 내 계약수만큼 만약에 한 계약이 들어갔는데 스탑 로스로 예를 들어 손실 제한으로 한 계약, 이익 보존으로 한 계약 들어가면 총 두 계약이 들어가진 거죠. 나는 한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럴 경우 만약에 스탑 로스가 걸리든 이익 보존에 걸리든 한쪽에 걸리면 나머지 잔량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거는 실전에서는 슬립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슬립이 왜 발생하냐면 아까 경고창에서 보셨겠지만 장중에 이 변동이 커지면 내가 스탑로스 건 것보다 더 한 2-3% 정도 몇 틱 더 밀려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슬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 현실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스탑로스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이 스탑 아래에 콤보 박스를 보시면 틱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현재가를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6,531달러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스탑 로스로 가격이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 2,565달러에 스탑 로스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가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건 그 가격의 스탑 로스 주문이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틱이면 내가 스탑 로스 건 가격에서 마이너스 10틱 더 낮게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절가고 하는 전략이 있죠. 저희가 예를 들어 본전에 들어가서 가격이 원하는 대로 위로 갔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로스탑을 본절가에 주게 되는데 이 본절가에서 예를 들어 올라갔다가 가격이 다시 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본절가에서 로스컷이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를 대비해서 본절가에서 조금 더 물러나서 하고 싶다. 내가 스탑 로스는 본절가에 걸었지만 예를 들어 한 10틱 정도 더 빠지는 것까지 한번 참아 보겠다 할 경우에 10틱을 하게 되면 내가 건 스탑 로스에서 10틱이 더 낮은 가격에 실제 스탑 로스 주문이 체결됩니다. 그런 용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용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 처음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문 실수인데 이 부분들은 모의 계좌를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숙달을 하신 후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호가 주문까지 마쳤고, 자, 그 다음이 서버 저장이 남아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버 저장이 뭐냐면 차트를 다시 켜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열심히 일봉 차트, 주봉 차트, 봉 차트 이렇게 이제 차트 설정을 저장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환경 설정 창에서 내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창들에 대한 설정을 또 저장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장들을 만약 내가 다른 PC에 설치된 HTS에서 만약에 사용하게 될 경우 나에게 맞는 설정을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내 차트 설정과 화면 창 배치 설정을 서버로 그러니까 키움 서버로 전송해 놓으면 내가 만약 다른 PC나 다른 노트북이나 다른 곳에서 HT에서 설치하고 난 후 이 서버에 올린 설정을 다운받아서 내 PC에서 하듯이 바로 내가 해놓은 설정을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에 가셔서 환경 설정을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사용자 환경 항목에 설정 정보 관리가 있습니다. 아까 환경 설정 설명해서 잠깐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개인정보 설정 서버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고생해서 설정한 차트 설정이라든지 화면 배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움 서버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컴퓨터에 HTS를 열어놓고 내 아이디로 접속한 후 개인 설정 정보 내려받게 하시면 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설정 정보가 해당 HTS에 받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해 놓은 것을 다른 PC에서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기능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HTS 사용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사실 HTS만 잘 활용해도 매매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우리가 도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써야 실전 매매를 하실 때 성공적인 매매를 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설명하지 않은 차트를 100% 활용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이 부분은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별도 한 2시간 정도 또 깊게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 기초 강의에서는 일단 빠졌습니다. 근데 만약 이 설명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요청을 하시면 나중에 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추가하는 부분은 뭐 신호 검색기나 그다음 기술적 지표에 이런 사용자 지표를 만들어서 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